자, 이번 단어는 물질의 특성 단원이에요.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일단은 물질은 크게 순물질하고 순수한 물질이지,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눠요. 근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온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 원소는 뭐냐?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 그러면 이게 순물질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원소라고도 하지만 옛날 말로는 호던소라 그래요. 호던소, 화합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던소는 혼자다, 그죠?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갖다가 호던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굴이나 금이나, 그죠? 이런 구리, 금 하나의 원소죠. 철이라든가, 그죠? 그럼 오투는 뭐야? 오투. 원자는 두 개지만 종류는 한 종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구리, 금, 철, 산소, 기체, 분자 이런 애들을 갖다가 호던소라 그러고, 다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 다 순물질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자, 화합물이에요. 이거는 뭐야? 원소, 종류가 두 개 이상인 거를 갖다가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물질이지만 종류가 두 개 이상인 거. 자, 대표적으로 우리 소금, 염화나트륨이라 그러죠. 나트륨과 염소 기체,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 이걸 갖다가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금이라든가 H2O라든가,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뭐가 있냐? 염화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통틀어 화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순물질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화합물하고 혼합물을 많이 헷갈려요. 혼합물은 이렇게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걸 갖다가 혼합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구나. 단순히 결합을 한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혼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금은 NaCl, 화합물이죠? 그럼 물은 뭐야? H2O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갖다가 혼합물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공기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섞여 있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화합물. 산소는 뭐예요? 호던소 물질. 이런 애들이 섞여 있죠. 질소기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도 혼합물이 된다, 그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 자, 순물질.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양하고는 상관없이 고유한 성격을 띈다. 예를 들면 물은 한 방울이 됐든 한 바가지가 됐든 끓는 점은 어차피 100도예요. 그래서 양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고유한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배울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뭐라고? 원소는 종류를 갖다 얘기하는 거구나. 종류. 그래서 한 종류로만 되어 있다. 호던소. 원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순물질은 뭐다? 호던소와 화합물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럼 혼합물은 뭐다? 혼합물은 화합물과 화합물이 섞여 있다든가, 그죠? 화합물과 화합물, 또는 호던소와 호던소가 섞여 있다든가, 또는 화합물과 호던소가 섞여 있는 거, 이걸 갖다가 혼합물이라고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그럼 혼합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혼합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비율이 일정한 거죠. 골고루 섞여 있고, 쉽게 말하면 맛이 변하지 않는 거. 바닷물 같은 경우 소금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어차피 농도가 다 똑같아. 그래서 일정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 소금물, 식초, 합금, 이거는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불균일 혼합물. 그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냅뒀을 때 가라앉는 애가 있으면 그건 불균일 혼합물. 냅둬도 그냥 골고루 섞여 있다. 이게 바로 균일 혼합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우유, 암석, 콘크리트, 흙탕물 이런 애들은 다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과 주스 이것도 뭐예요? 사과 주스 이것도 불균일 혼합물이죠. 이런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공기는 어느 곳에 가나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의 비율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균일 혼합물. 알겠죠?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을 알아보자 그 얘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물질의 특성은 자, 순물질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 뭐가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됐죠? 이런 애들이 일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양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걸 갖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밀도도 있고 용해도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순물질의 특징. 순물질은 물질마다 특성이 다르다. 그렇죠. 끓는 점이 같으면 걔네들은 같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 끓는 점은 일기압하에서 끓였을 때 100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합물이 있어요. 순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만들어진 게 혼합물이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치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분자와 물분자의 인력을 끊는 것이 바로 끓는 점이 됩니다. 그럼 물분자 간의 인력은 일정하죠? 그럼 일정한 에너지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기압하에서는 100도씨가 되면 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물분자 외에 어떤 애들이 섞여 있느냐? 소금 입자가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소금 입자가. 그러면 이게 물이 끓어서 이 인력이 끊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 물을 끓이면 소금 입자는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끓는 점이 일정치 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을 이용한 게 뭐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염화칼슘은 그 쓰임새도 알아야 돼요. 눈이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뿌리기보다는 눈이 녹은 다음에 그 물들이 다시 얼면 더 미끌미끌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어는 점을 낮춰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잖아요. 그러면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이 안 얼게끔 어는 점을 낮춰주는 효과, 그게 바로 염화칼슘이에요. 눈을 녹이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쓰임새 자체는 어는 점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땜납과 퓨즈. 자,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 자,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땜납은 뭐라고? 납과 주석의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납보다 녹는 점이 낮다 그 얘기죠. 그죠? 왜냐면 퓨즈라고 하는 게 과전류, 미친 듯한 피카츄 200만 볼트가 흘러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면 과열에 의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끊어져 버리면 전류가 차단되겠죠. 그래서 녹는 점을 낮춰서 과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다. 이것이 바로 땜납의 퓨즈에다가 이 땜납을 쓰는 이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순물질 혼합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